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국가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랑 그 다음에 그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 보통 이제 교재 같은 데 보면 요새는 이제 삼국시대랑 통일신라 발해가 다 함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통일신라 발해 같이 하려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국의 정치에 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4월 14일이고 어제 4월 13일 총선이 있었는데 그냥 뭐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보니까 국민의힘이 무섭죠, 그죠?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자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나 봐요. 근데 어제 총선 결과를 가지고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뽑히신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삼국의 정치인데요. 삼국이라고 하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가야가 있겠죠. 가야도 무시는 못해요. 우리가 가야는 무시는 못하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제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요쯤 부분부터 이제 지쳐요. 공부하다가 요즘에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닥 별로 이렇게 고민이 안 되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가 하시려면은 이 부분부터 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자, 고구려는 왕 업적을 우리가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고구려의 시주는 중국이죠. 그 다음에 뭐 유리왕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천왕, 그 다음에 뭡니까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그 다음에 소수림왕. 그 다음 광개토대왕, 장수왕 하고 장수왕. 자, 일단 고구려를 우리가 그러니까 통일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할 때 고구려의 왕들을 쭉 나열을 한다면 이런 정도로 나열을 해볼 수 있겠네요. 뭐 장수왕 이후의 왕들은 굳이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될 왕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 백제의 왕들은 누가 있나요? 백제는 뭐 고이왕, 고이왕 다음에 금초고왕, 그 다음에 친리왕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계로왕, 뭐 동성왕, 문주왕도 있어요. 문주왕, 문주왕, 동성왕, 그 다음에 무령왕, 성왕. 의정 넣어줄까요? 의정. 자, 이런 왕들. 신라의 왕들은 누가 있나요? 일단 뇌물. 왕 하지 말까요? 마리깐. 그 다음에 지승왕, 버풍왕, 진흥왕.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가 왕을 조금 나열을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업적을 외우려면은 지금 봐도 숫자가 상당하죠, 그죠? 자, 선생님이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데 뭐 이 왕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료에다가 선생님이 요약해서 각 왕들의 업적은 다 뭐 써놓을 텐데 왕을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써놓은 이유는요, 이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꼭 외워라. 야, 이 사람은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거.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정도 되겠죠. 소수림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수림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장수왕, 뭐, 다 별표 칠까요? 백제의 왕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금초고왕. 그 다음에 누굴 뽑을까요?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 핵심적으로 좀 외우셔야 되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말이죠. 차선책으로 요 세 명의 왕, 요 세 명의 왕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 얘네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업적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죠, 사실은. 근데 각종 시험에서 가장 빈출이 되는 왕들은 이런 왕들이에요. 특히나 요 신라의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은 본인들의 자기네들끼리 이제 업적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을 몰라서는 사실은 시험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삼국의 왕들은 이렇게 좀 요 사람들을 위주로 좀 암기를 하는 것이 꼭 절대적으로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야는 왕이 없으니까 가야는 뭐 우리가 왕 공부할 사람은 없어요. 요 왕들의 업적을 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삼국시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왕들의 업적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이제 삼국이 발전해 나가는 건 2세기부터 발전을 해 나갑니다만 4세기, 5세기, 6세기 정도 그 4세기, 5세기, 6세기 이 삼국들이 항쟁을 해요.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 그 4세기, 5세기, 6세기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라고 하면 해당하는 왕들이 거의 겹칩니다. 얘네들이죠. 그 다음 얘네들이고 걔네들은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중요한 거예요. 4세기 근초고왕 전성기 때 왕이죠. 이게 다 4세기, 5세기, 6세기 왕들이에요. 그럼 앞에 나머지 왕들은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이라든가 또 고의왕이라든가 뇌물마리간 이건 각 나라가 만들어질 때의 왕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만들어질 때의 왕이기 때문에 업적을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신 시험 같은 데에서는 외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국의 전반적인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4세기, 5세기, 6세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들 왕들의 업적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선생님이 뭐 지도를 잘 그리지 못합니다. 지도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도를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지도가 이제 고구려 격제 신라가 있었을 때니까, 가야까지가 있었을 때니까, 어떻게 국경선이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백제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백제가 쭉 올라와 있고, 신라는 백제에 비해서 크지 않아요. 그리고, 가야가 성전이 있고. 자, 잘 보이시나요? 위에 고구려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백제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백제. 백제가 신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죠. 자, 이게 뭐냐? 근초고왕입니다. 4세기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평양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황해도 일대를 장악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뭐 이때 고구려의 왕은 고국 원왕인데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전사를 당해요. 그래서 이 지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될 건 4세기다. 자, 그럼 4세기는 다른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백제의 전성기예요. 그럼 아까 백제의 전성기가 누구라고 했냐면 근초고왕 이분의 업적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 지도가 나오면 4세기 지도다. 그럼 뭘 물어보느냐? 물어보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의 업적 뭐 있냐고요? 프린트 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면 마한 전 지역을 통일을 했다든가 또는 요서 삼등교수 해외로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상속제를 확립한 것도 근초고왕 때고 그럼 근초고왕의 업적을 찾으시면 되죠. 또 일본 왕에게 외왕에게 칠지도라고 하는 칼을
하사했던 기록도 있고 근초고원. 자세히요. 자, 그다음 그럼 지도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이번 지도는 백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신라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야는 여전히 살아있죠. 자, 요 앞에 있는 지도와 비해서는 백제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죠? 백제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신라, 가야가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인데 뭐 여기서 이러한 화살표가 하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자, 이 지도는 고구려가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림이고 백제가 그들의 땅을 빼앗긴 그림입니다. 이 지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지도는 5세기 지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라고요. 그러면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가 찾아왔다가 보면 광개 토대왕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지금 이 화살표가 뭘까요? 국내성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한 그림이에요. 뭐에 더 가깝냐면 이미 장수왕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장수왕의 업적을 주목을 하셔야 되죠. 물론 뭐 이 화살표가 없을 때에 이거 광개토대왕이라고 뭐 생각을 하셔도 업적을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시기니까요. 정확하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5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세기 때 고구려 왕 활약했던 분이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업적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장수왕의 업적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국내성 귀족의 힘을 약화시킨다. 두 번째 남진 정책을 통해서 백제 신라를 압박해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빼앗아오죠.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장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중원 고구려비를 충주, 남한강변 충주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자, 근데 이 5세기를 5세기 지도 나오면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업적만 찾으면 되는구나 했다가 낭패를 보죠. 왜요? 지금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뺏었다는 얘기는 누가 치명타를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백제. 그럼 이 시기에 백제의 모습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수왕의 남진 정책의 결과는 백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도를 옮겼어야만 하죠. 수도 이전. 자, 어디죠? 한성에서 웅진, 공주죠. 웅진으로 수도 이전. 그 다음에 나제 동맹이 체결이 돼요. 신라와 동맹을 체결합니다. 자,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직접적인 결과니까 요 지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나오는 동성왕. 자, 동성왕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성왕은 뭐 혼인동맹, 신라와 혼인동맹을 통해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무령왕까지입니다. 많이 들어가죠. 무령왕 때에 있었던 일까지요. 그럼 무령왕은 중국 남조에 어딘지 모르셔도 돼요.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요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중국이라서 선진 문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류의 결과 중국식 무덤인 무령왕릉이 나타나요. 벽돌식 무덤이 나타나죠. 자, 여기까지가 이 지도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도요. 자, 다음 지도의 특징은요, 가야가 없어요. 가야가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거 백제일 것 같네요. 이게 고구려고요. 신라가 지금 여기 한강 유역을 먹었어요.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함경도 일대를 진출을 합니다. 신라의 전성기죠. 그죠? 누가 봐도 신라의 전성기고, 가야가 왜 없어졌냐면, 가야는 이제 신라에게 먹혀요. 버풍강, 진흥왕 때 하나씩 차례로 먹힙니다. 자, 이 지도가 나오면 몇 세기다? 6세기다. 6세기다. 그러면 6세기 때에 이 지도가 나왔을 때 6세기라고 알면 답은 뭘 골라야 되느냐? 지금 한강유역을 먹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지도에 맞는 왕은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그런데
6세기 때 이제 해당하는 왕이 진흥왕 이전에 또 누가 있냐면 지증왕과 버풍왕과 진흥왕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분의 업적을 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시험 문제 출제 의도에 따라서 진흥왕의 업적만 알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기잖아요. 이 시기는 6세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6세기에 해당하는 신라의 왕들 다 기억을 하셔야죠. 자, 보통 공부하시다가 이 세 분 왕의 업적을 소홀히 하여 무대 우어서 틀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도 맨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좀 열심히 좀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이.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진흥왕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 버풍왕, 지증왕을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자, 지증왕, 뭐 프린트에 선생님이 넣어놨겠지만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했고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했고 독도랑 관련 있는 우삼국 정보라고 우경장려했고 이런 거야. 주군제도 확립하고. 버풍왕이요?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 2차전에 숨겨져. 그 다음에 병부를 설치하고 군사권을 담당하는. 그 다음 금관가야 먹고요. 그 다음 골품제를 확립하고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많아요. 자, 진흥왕의 업적 한강무역 점령했죠. 불교를 장려해서 황룡사라는 큰 절 짓고요. 화랑제도를 국가조직으로 정비했고 대가야 정복했고 한강무역 정복했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함경도 일대를 장악했고 진흥왕. 그리고 나서 비석 세우죠. 뭐요? 단영적 성비, 그 다음 나머지 4개의 순수비. 그래서 지승왕, 버풍왕, 진흥왕의 업적을 이 지도가 나오면 고르셔야 되는데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사 삼국시대의 정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왕의 업적 물론 열심히 외우셔야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4세기냐, 5세기냐, 6세기냐, 띵띵띵. 제일 쉬운 건 뭐예요? 4세기 지도 띵 나와서 이거 4세기인데 파악이 되면 근초고왕의 업적 찾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6세기도 쉬워요. 따지고 보면 쉽죠. 왜? 이 사람들 왕의 업적 외우고 있다가 이 6세기네? 요거 찾으면 끝나니까. 자, 5세기만 조심하십시오. 5세기. 자, 이거 고구려의 전성기네. 고구려 것만 찾으려다가 낭패를 본다. 그래서 백제가 어떻게 됐다? 자, 무령왕까지 요때. 백제의 성왕이 어디 갔냐고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서 선생님이 성왕, 무령왕 다음이 이제 성왕이고요. 성왕은 신라한테 한강을 빼앗긴 왕입니다. 그러면 어디 들어갑니까? 자, 신라의 6세기에 지증, 버풍, 진흥이 있고 백제의 진흥왕에게 한강유역을 배신당했던 성왕이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러면 뭐야? 6세기 지도 때 백제의 성왕 업적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성왕은 별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만약에 이제 6세기 지도가 나왔는데 해당하는 신라에 대한 이런 왕들의 업적이 아니고 백제의 성왕을 가지고 정답을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6세기라는. 그죠? 그래서 성왕 같은 경우에는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수도를 다시 한번 옮기죠.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옮기고 이 22개의 실무 관청을 만들고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외와 활발히 교류를 하고 힘을 키우고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무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 그래서 다시 한강을 잃어버린 성왕은 열받죠. 그래서 신라 서들어갔다가 관산성에서 김유신 할아버지 김무력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백제 금동대왕로랑도 관련이 있다는 그 성왕. 중요한 왕인데 백제 성왕도. 그래서 이렇게 삼국의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고 캐치를 해낼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은 다 풀 수 있어요.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시험이나 중급 시험 하시는 분들 언제나 출제가 되죠. 어느 시기에 관한 얘기인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왕의 업적을 이렇게 시기별로 외우시는 부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원포인트 레슨 드렸고요. 먼저 통일신라 발해, 가야를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하기 전에 다음 강의에서 잠깐 할게요. 통일신라 발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묶어서 통일신라 시대까지 정치적인 부분 말고요. 경제, 사회,
또 뭐 조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 따로 평강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